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6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윗꼬리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로는 사실상 상승 캔들인 양봉에서는 거의 윗꼬리가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거의 한 호가 정도밖에 윗꼬리가 없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리고 얘도 그렇고요. 얘네들도 그렇고 지금 오늘만 빼고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양봉 캔들에서는 윗꼬리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뭐 달려봤자 한두 호가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승 캔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심리가 녹아있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어떤 불확실성이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에 대한 염려가 녹아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봉 흐름상으로도 상승을 하다가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갭 띄워가지고 상승을 하나 하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여기서 끝을 매면서 결과적으로는 0.21% 정도 상승한 캔들로 마감을 좀 해줬어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심란하실 텐데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다뤄볼 수 있는 구간인지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캔들 보여주면서 잘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이만한 박스를 치고 있는 종목 거의 없습니다. 앞전에도 하나오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갔는데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였었어요? 조선의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상승 추세가 나와준 다음에 박스권이 굉장히 컸는데 이렇게 만약에 하나오션이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랑 비슷했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흔들어 댔습니다. 보시다시피 올라온 자리에서부터 이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터치했던 하나오션인데 에코프로 자체도 사실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빠졌었어요? 60일선까지 터치를 해놓고 다시 한번 21선 스리슬쩍 올라탔다라는 말씀인데 두산에너빌리티 그에 비해서 신고가 영역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게 굉장히 수상하다,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그냥 한번 툭 쳐주면은 신고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시원하게 신고가 한번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작성하셔서 귀찮으신 분들도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서 파이팅 한번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신고가라고 우리가 댓글 다는 이유 아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림의 갈림길 속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승 관점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상승 관점을 보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설명을 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지금 던질 때가 아니라 담을 때구나 라는 부분이 납득이 돼서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매수세가 유입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유튜브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동영상에 참여하는 구독자가 늘어서 도달 범위가 증가했습니다. 확인이 되시죠? 참여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까지 달아주신 거예요. 댓글에 신고가 달아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더니만 좋아요는 안 누르시고 신고가라고 댓글만 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달아주시면서 좋아요까지도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도달 범위가 증가한다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메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유튜브가 추천을 해드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투자자분들이 헷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면서 어떤 걸로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매도 좀 그만 쏟아내시라는 차원에서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좀 작성 부탁드리고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승 관점을 왜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관세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본이랑 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이랑 비교해서 관세를 15%로 일본을 낮춰놨기 때문에 한국은요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어제 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루비오 만남 불발 이러면서 미국 측이 거절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마찬가지로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조현 외교장관이 다음 주 미국행을 또 가는데 2+2 회의와 별도로 이제 단독 방미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대면이다라는 내용의 기사 보시다시피 한미 관세 협상 정상회담 등
현안을 두루 논의해보겠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가져오라, 패키지 딜을 다시 가져오라라는 전략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추측이 지금 나도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용 등 총수 이단 접견이다라고 하면서 데미라인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오전 11시 30분에 나와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추측성 기사들도 많고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최근에 많은데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기업의 조력 방안이나 현지 인맥 등에 대한 조언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전 11시 31분에 보시다시피 이재용 회장과 만찬 투자 계획 점검할 듯 이런 추측성 기사가 마찬가지로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무조건적으로 협상할 부분에 대해서는 뭐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원전이겠죠, 여러분들. 산업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당초 계획대로 미측과 협의라고 내용의 기사가 오늘 오전 9시 43분에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의 기사입니까? 보시다시피 한미통상협의 한국이 가져간 카드는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초처럼 이제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말씀인데 한국이 가져가고 있는 카드가 바로 원전, LNG, 비관세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받아오려고 하는 카드는 바로 뭐다? 원전 관련한 카드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 강조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김정관 장관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미하면서 원전 국장, 원전 수출 진흥과장 등 동행이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자리고 일단은 지금 일본도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LNG 프로젝트를 무조건 참여를 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트럼프 최애 사안이라 한국도 참여 피하지 못할 듯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도 이게 진행이 되는 것도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알래스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래스카가 이렇게 생긴 지명인데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여기 지금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죠. 캐나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 본토가 있는데 알래스카라는 지명에서 여기 빙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쪽에서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가스, LNG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LNG 가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안 무너지고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무기밖에 없거든요. 무기밖에 없음에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유럽 측에서 앞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뒤로는 천연가스를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를 못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얼마나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딱 실감을 해버리면서 나도 지금 LNG 가스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한 데가 바로 어디요? 알래스카 LNG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를 만약에 이게 개발이 이렇게 송유관을 짓는 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LNG에 대한 게 풀리면서 우리나라한테도 사줄 것을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LNG 가스가 뭘로 연결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스 터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스 터빈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 어디입니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 호재로라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도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가스 터빈을 태우다가 환경단체한테 공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LNG 가스 터빈, LNG가 개발이 되면서 가스 터빈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요. 당연하게도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주가한테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런 내용의 기사는 마찬가지로 나왔죠. 550조 해체 시장 첫발 두산 기업에 문 열었다라고 하면서 살짝 이 해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와주면서 이제 BHI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13%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한번 턴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우리가 이제 BHI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랑 싱크로나이즈 돼서 사실 가장 빨리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이 앞전에 있었던 상승률은 처음에 둔덕을 만들었던 구간은 BHI가 더 빨리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한번 들어 올린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BH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가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BHI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지금 윗꼬리를 발생시켰던 그 이유가 코스피에서 사람들이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5%
25%를 이미 맞았죠. 이미 맞았는데 지금 보시면 자리가 다 올라온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추세가 전환된 적이 없기 때문에 25%만 유지를 해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이랑 자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15% 됐으니까 우리도 15%까지 낮아져야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25%일 때 이 자리였다라는 말씀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불안감을 더 증폭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과거에 보시면 한화솔루션이라고 종목이 알고 계시죠? 하나솔루션이 사실 빠졌어도 예진작에 빠졌어야 되는 자리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OBBB가 있었습니다. OBBB가 뭐냐면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AMPC 관련해서도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을 하고 있는 회사인 어디예요? 하나솔루션한테는 좋을 수가 없는 내용만 가득가득 담겨 있는데 OBBB가 통과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통과되는 순간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 그냥 확정됐을 뿐이에요. 확정되고 나니까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해소됐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하나솔루션 올라온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증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면요, 이미 25%라는 얘기가 나왔죠. 거기서 여러분들 15%가 안 됐다라고 해서 협상이 조금 우리가 더 많이 내어줬다라고 해서 더 크게 나빠질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앞전에 코스피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터져버리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풀었었죠. 우리나라만 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풀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자체도 낮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던 이 2020년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배경은 돈을 일단 시장에 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이런 내용도 뒷받침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또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에 돈을 푸는 부분, 여기서 플러스 돼서 어떤 것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인데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을 해고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돈을 풀면서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코리아 리스크 해소 이런 부분이 살아있으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얼마 전에 확성기 이 부분을 이제 껐다 이런 내용의 지금 기사가 오늘 나왔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려 떨어지면 어떤 식으로 이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거냐면, 앞전에는 상승했던 배경이 돈을 푸는 부분만 있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지금 두 가지나 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이 코스피 지수는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구간이면서, 딱 여기 3,300포인트만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신규 개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올라온 자리에서 이거를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간만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쏟아져 들어온다? 바로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포모라고 하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무리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이제 동료 압박, 피어 프레셔를 못 견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나만 손해보는, 가만히 있는데 나만 손해보는 느낌을 인간들은 굉장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연일 뉴스에서 도배가 될 거예요.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오늘도 찍는다, 내일도 찍는다 계속 나오면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신규 개인분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증시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진짜로 4,000포인트 넘어서 5,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정말 대버블의 시대로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사실상 요 관세에 대한 부분만 딱 해결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까지 좀 다뤄드린 건데, 코스피가 사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여전히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 얼마 정도를 사줬습니까? 1,000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앞전에 있었던 2,300억을 팔았던 날과 대조되게 1,0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연속 양봉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지금 윗꼬리를 살짝 다는 구간은 개인분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밀리게 됐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아주 특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부터 프로그램이 무섭게 개입을 해가면서 여기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말아 올렸던 날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날 굉장히 수상하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개입을, 이전에는 없었던 860억이라는 상승 초기의 투자금을 때려 박아가면서 5월 7일 날에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던 종가를 지켜보면서요, 이렇게 매수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뭐라고 보내드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를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렸었죠.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메시지를 작성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대응방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대응 타점, 대응방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될 건데요.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설문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나요?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연락처 부분에다가는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예시처럼 적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방 받아보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다가는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매집주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크해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는데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 중에 있을 때 수익 많이 내신 다음에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보이시죠?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매집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다라는 말씀입니다. 1개월 전에 영상 촬영한 게 확인이 되시죠? 조회수가 12,9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 동양철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양철관이 여러분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주입니다. 이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 시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동양철관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동양철관을 딱 이 캔들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이죠.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던 게 상승해놓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차트가 똑같이 일치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말씀드렸었고, 모아갔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만 매수했어도 40% 가까운 수익권이 나오고 있다라고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번 종목이 필요하겠죠. 다음번 매집주를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에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차트거든요. 보시면 여기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써있는 게 자그마한 글씨로 확인이 되실 텐데, 두산에너빌리티와 사실상 같은 테마인 게 이때 상승했던 구간을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했던 패턴이 사실상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승 똑같이 해주면서 하락도 똑같이 했었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던 구간까지도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사실상 같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라는 건 뭐 때문이요? 이렇게 4년간의 박스를 이 위에 있는 종목은 여기까지밖에 못 온 구간인데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4년간의 박스를 돌파를 해서 시원하게 슈팅이 나온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 구간에서 여기까지만 만약에 메꿔준다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180% 정도의 수익권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딱 이 구간까지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확대를 해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고점 구간까지 만약에 갖다 들이댔을 때는 여기까지는 30% 정도가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매집주 동양철관처럼 올라가고 나면은 마찬가지로 오픈을 할 겁니다. 딱 오픈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올라가기 전에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링크 보이시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설문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도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 여기다가 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신 다음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부분에다가는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매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체크하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거는 자유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뭐 억지로 진입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받아가신 다음에 편하게 진입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일단 한번 시원한 상승 흐름이 예상될 수 있는 딱 그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아직도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주 가까이를 아직도 들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유통 비율을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주식 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 주식 수가 6억 4천만 주 중에 유통 비율이 68.6%라고 하면요, 이걸 딱 곱하게 됐을 때는 얼마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건 4.4억 주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1.5억 주를 들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유통 주식 수의 몇 퍼센트를, 33%를 누가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아직도 한참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 여기서 그냥 다 던지면요, 이거 완전 급락 나오면은 얘네만 수익 못 보는 거다 보니까 얘네가 다시 한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이 신고가 부근에서 역사적 신고가 부근을 넘어가면서 설거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이 MSCI에 편입되면서 공매도도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킬 건데, MSCI가 언제 있다?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월 달부터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고점은 9월 말에서 10월쯤에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봉상으로도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섭게 상승 추세 보여주면서 어디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10만원 구간에서 11만원 구간, 이 밴드대에서 저항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일봉상으로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요 심리적 저항선까지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S&T 에너지처럼 진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상한가까지 가고 이런 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실적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다 예상은 하고 계시죠? 이번 2분기에만 수주한 어떤 거죠, 여러분들? 가스터빈 관련해서 수주한 것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일 상승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장에서의 어떤 것도요, 유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G 버노바가 굉장히 신고가를 쭉쭉 치고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G 버노바 무슨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가스터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적 발표하면서 날아가는 케이스는 이제 이런 케이스, 미국 주식에 이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G 버노바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렇게까지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이게 시가총액이 무려 170조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 당연하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가스터빈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4개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기대감이 엄청 증폭되는 상황에서 내일 실적 발표가 중요하지만 완전 초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예상할 때는 내일 급등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초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증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댓글에다가는 잊지 마시고 신고가라고 꼭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